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설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여야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을 연결했었죠. 2부에서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설 연휴를 네. 어떻게 좀 민심을 어떤 내용을 좀 읽고 오셨는지요? 우선 경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과연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불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설날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네네. 설날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저희 지역 국민들께서도 뭔가 정치가 이런 꿈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결국에 설 연휴 민심 키워드는 경제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죠. 네네. 네.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 모두 그 쟁쟁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어땠습니까? 예,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관심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런 지지도도 지금 상당히 상승 추세에 있고 저희로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어떤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님,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그 전당대회 일정과 좀 겹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지요? 예, 우선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2월 27일 날 결정이 된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네네. 앞으로 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찾아지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대사와 이제 별개로 저희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일정 조정은 아무래도 이제 정당은 이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저희 전당대회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고 지금 대변인께서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내일 저희들이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논의할 생각이고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SNS 통해 가지고 한국당 전대 효과를 감살하려는 북측이 문재인 정권을 생각해 한 술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부의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난 작년에 지방선거가 이제 국가적인 대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도 이제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이제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온통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또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하나의 우려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이런 미국 정상회담이 결정되니까 아마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자, 세부적인 사안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설 민심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한국당이 네. 파악한 관련 사안에 대한 민심은 어땠습니까? 예, 우리 정치가 이제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동일한 사안을 놓고 되게 극명하게 서로 다른 것이 참 현실인데 안타깝습니다. 현재 이제 국민들의 그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이 상당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경남 지역의 부산 경남 지역의 민심은 과연 그 당시에도 이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이러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검이 발의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를 공천을 한 것이 과연 맞는가? 또 김경수 지사가 이러한 그 공천을 스스로 사양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던가? 이렇게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번일 제기될 걸 알면서도 이러한 공천을 받은 것은 그야말로 330만 경남도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참 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던가 참 안타까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그야말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주도하에 8,840만 건의 그런 대선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민주주의에 유례가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중 8,840만 건의 이런 광범위하고 막대한 규모의 그러한 이론 조작 행위는 전 세계 아마 선거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되고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도 역시 한 5만 건 정도의 그런 그 댓글 사건이 조작이 됐는데 엄벌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그런 주도에 의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처벌 과정에서 결국에는 댓글 조작 사건이 대선 불복으로 이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 대선 불복으로 연계시키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으로서 수행실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차량에 동승하고 선거운동을 다녔는데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광범위한 규모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도 방조한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청와대에 저희가 입장을 밝히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에 아무런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희가 촉구하는 것이고 지난 동일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었을 때는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즉시 환영한다는 그런 상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속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도 당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들어보고 네네. 그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다음 대응 방향을 결정할 일이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런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입장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 대응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선 청와대 입장 표명 후 한국당의 대응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청와대에서 입장 발표를 먼저 한 다음에 한국당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연 몰랐는지 또 알고도 방조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너무나 많은 집권 세력의 부정비리 행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태우 청와대 수사관과 또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의 그 폭로 그리고 손혜원 서영교 사건 또 이러한 모든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오로지 그러한 그 사건에 대해서 부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국회 정상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일부에서 강병원 그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김태우 특검 또는 손혜원 의원에 관련된 국정조사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 되기가 참 어렵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떤 경우에도 그 집권 여당과 정부는 국정에 대한 그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 야당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계획이 여전히 좀 진행 중인가요? 예, 지금 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1단계로 이런 지금 농성을 하고 있지만은 네네.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한다면은 아마도 전 국회의원의 그런 단식과 함께 앞으로 농성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1월 국회에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인데 선거제 개혁 문제 말입니다. 2월로 결국엔 넘어오게 됐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이 한국당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전화 연결 진행 도중에 잠시 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 민심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1부에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으로부터 여당의 민심 동향 파악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은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설 민심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대표가 만나서 오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계획이 여전히 좀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네, 의원님, 선거제 개혁 관련 질문을 드리다가 지금 잠시 멈췄는데요.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는 민주당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거제 관련해서는 우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할 것인가.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 연동형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300명인데 그것은 이제 330명에서 360명까지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국민적인 그런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네. 국민적인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국민적인 합의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론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당론은 저희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아직까지 당론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의 그런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당론을 모으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